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석입니다. 지금 제 방송에서 적어가고 있죠. 선전의 한계성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벌이고 있는 그 행태가 참못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김정은이가 최근 벌이고 있는 심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선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전의 한계성은 제 콘텐츠가 계속해서 남아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벌이고 있는 최근 심전입니다. 환경을 분석해 보면 어때요? 환경을 보면 북한 상황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북한이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주 불안해요. 김정은의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죠. 작고 큰 봉기 소식이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 귀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대로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젠가 보니까 또 북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먼저 김정일이 먼저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 공격을 해서 그날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그런 얘기들은 바로 뭐냐면 북한에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순간 북한은 끝난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북한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하고 있겠습니까? 평양에 살고 있는 핵심 계층에서 나오는 소리들이겠죠. 그리고 어떻죠? 북한의 열풍, 한국 열풍이 굉장히 많죠. 한국 열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을 10년, 20년 막 구형을 하고 막 그러죠. 심지어는 총살까지 벌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번에 제가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보다 못한 고위 간부급들, 장성도 있었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3스타급인데 상장 이런 사람들이, 중장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탈했죠. 이탈했습니다. 이탈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남 오물풍선 때렸었죠. 한국으로. 때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북한에서의 생물학 전투입니다. 이것은 벌써 미국에서까지도 인정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물풍선 투하 작전이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죠. 완전 실패한 거죠. 국제적 고립 및 한국 국민들의 방어력, 방어의식이 확산됐어요. 단지 모르고 있는 자들이 누구죠? 좌빨들만 모르고 있죠. 좌빨들만 모르고 있어요. 북한 동조자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뭐냐면 김정은의 핵심 계층과 김정은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호기이고,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최대의 호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북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김정은이 먼저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매국노 같은 그런 자들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도 하고 있죠.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된다. 저급한 행동이라고 하는 대통령 한 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옆에 있으면 한 대 줘받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죠. 의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보십시오. 엊그제.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 주관하는 자가 국회의원 알기를 뭐로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럼 국민들의 권리와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해도 되겠습니까? 참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일생을 살아온 모든 행태가 어떻습니까? 매국 행위만 했던 자가 국민들을 그렇게 거기 나온 정인들을 정의라고도 할 것도 없죠. 정말 국민들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어요. 10분간 퇴장시켰다 참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국민들 가지고 놀고 국고 낭비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자꾸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쑥맥들이 이제 자꾸 정신 차리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또 어버이 수령이 등장해서 어버이 수령
이 말이 됩니까? 옛날 같으면 그 즉시 총살이에요. 빨갱이들은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버이 수령이 어디 있어요? 어버이 수령이. 저희가 김정일이에요? 김일성이에요? 참,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들을 수 있는 황당한 일탈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꼴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뭐 즐기는 거예요? 아부경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군대가 필요 없다. 뭐 북한 어느 나라 쳐들어와. 이런 얘기도 대통령 선거할 때 했었죠.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직석상에서 북한 찬양한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검찰과 사법부를 감찰하고 탄핵하겠다. 그거 추진하고 있죠. 이게 입법 독재 아닙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형사 피고인이죠. 당대표가 4개나 걸려있죠. 안 가려고 법을 만들어 고치고 있어요.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상태로 날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의회의 실정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한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얼마나 국민들이 한심한지 아주 한심하게 느끼고 있고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 만들어졌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거기 깊숙이 빠진 뭐 무슨 딸이라든가 그런 자들은 예외이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력한 안보의식을 드디어 이제 수긍하기 시작했어요. 또 국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거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모여져 있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습니까? 공격당하면 같이 싸운다. 지체 없이 군사 지원을 하겠다. 북러 정상회담이죠. 밤에 왔다가 다음에 한 24시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정상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쇼도 그런 쇼가 어디 있습니까? 설상 지금 동맹관계까지 이르기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야당 대표들은 야당에서는 왜 한마디도 얘기 않는 거예요? 그들의 추종 세력들이에요. 그들 말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저기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지체 없이 20일 날 뭐 했습니까? 푸틴과 했던 모든 전문을 공개했죠. 조약 체결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쇼라는 거죠. 조건을 달았지만은 북러 양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군사적 및 기타 원전을 통해서 돕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1961년 북한과 옛날 구소련이죠. 소련의 조소 동맹의 부활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됩니다. 우려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안고 있는 자들은 정말 매국노들이에요. 그럼 김정은이 부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정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경제난, 그 다음에 국가 부도위기, 안보위기 등 타결을 위해서 러시아 의존, 동맹 이전 단계까지 끌고 간 것이 뭐죠? 그전에 바로 뭐 줬습니까?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중국은 멀쩡하죠. 좀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죠. 양자 협력 사무라고 이렇게 폄하 정도 할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정은은 또 중국의 눈치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죠? 최근에 6월 18일 날 오전에 북한군 수십 명이 어땠습니까? MDL 군사 분계선을 또 침범했죠. 침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처음 이제 사격을 하니까 넘어갔는데 그 침범한 자체가 바로 뭐냐면 경제 장비 보강이에요. 경제 장비 보강이 바로 뭐죠? 경계하는 장비가 뭐 있을까요? 철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깊은 웅덩이 같은 거 이런 걸 파놓거나 아니면 대인지뢰 내지는 또 뭐죠? 대전차지뢰. 이번에 어떻죠? 김정은이가 한국 신형 전차의 위용을 알았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차전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K2 전차인가? 열대와 러시아 전차가 붙었는데 한 10대 30 정도 된다고 그러죠. 게임이 안 됐죠. 인도의 전차, 우리의 한국산 장비는 하나도 손상을 안 받는데 파키스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폴란드를 통해서 보여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그 우리 전차의 위용을 알았죠. 이게 김정은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전차 지뢰를 매사는 거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최근에 군의 집단 이탈을 우려해서 이제 그 탈북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김정은의 심전이 바로 뭐예요? 대내 심전, 대외 심전, 대북 심전을 대남 심전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내 심전은 뭘까요? 김정은의 우상화예요. 김정은이가 러시아의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다. 최소한도 느긋하게 해서 2박 3일 정도는 해야지 정상회담인데 그냥 무슨 뭐 보여주십시오. 얼굴이라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잠깐 왔다 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김정은의 우상화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죠? 공포정치를 하고 있죠. 휴전선 지역에 철책을 설치한다든가 담장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또 뭐죠? 대인질의 대전차제를 매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까불지 말고 있어라. 탈북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이 공고화를 맺었고 아주 동맹관계에 맺었다. 공고화를 선언하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면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렇죠. 국제적인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것을 아주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쇼하는 거죠. 심리전이죠. 심리전.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정권의 유용을 과시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정말 푸틴과 뭐 껴안고 뭐 부둥켜 안고 뭐 하고 뭐 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 대남 심리전은 어떻습니까? 대남 심리전 잘 안 먹히죠. 그래도 먹혀요. 숙맥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남 심리전은 남남 갈등 유도예요. 남남 갈등 유도. 남남 갈등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매국적 좌파에 대한 투쟁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그 동맹 정상회담이 일어났는데 이재명과 또 누구죠? 야당에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정말 이거 매국노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그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들이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노린 거죠. 누가? 김정은이 노린 거예요. 이게 바로 대남 심리전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이것을 전파해 주신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이러한 실상들을 지속적으로 국민께 홍보를 드려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방송이 많이 정상화 됐습니다. 정말 그 매스컴이 정상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일부 방송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도해 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국적 종북 좌파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청문회 할 때 국민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완전히 인권을 유리하는 그런 개만도 못한 그런 작자의 그 실상도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께. 이런 것을 지속할 때 국민과 함께하는 심리전으로 정말 승화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종북 좌파를 정말 몰아내고 정말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심리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전에서 가장 무서운 심리전이 뭐죠? 흑색 심리전입니까? 회색 심리전입니까? 아니에요. 파이트 심리전입니다. 파이트. 백색 심리전이에요. 이건 바로 뭐죠? 뉴스입니다. 뉴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백색 심리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활성화되었을 때 정말 종북 좌파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매국노들을 정말 국민과 분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모든 것들을 김정은의 최근 심리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 없으면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선동이 무엇이다. 선동을 하게 되면 정말 또 선동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동이에요. 선동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